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복리투자의 신기류, 복리투자의 허상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복리투자의 허상 세 번째는요, 바로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서 항상 투자 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원금 가지고 장기 투자해봤자 복리투자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아니고서는요, 대부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은 있으나 투자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실제 굴릴 수 있는 돈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는요, 아무리 많은 복리 투자 효과를 누린다고 해도 자산이 증가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처분 소득이 자꾸만 없어지는,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은요, 갈수록 생애 이벤트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생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 뭐 초년병이라면은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결혼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육아 및 교육 자금, 자녀들의 무슨 결혼 자금, 아니면 부부들의 어떤 노후 자금 등 굉장히 생애 이벤트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그 가처분 소득은 별로 없어서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이 아주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오히려 그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가처분 소득의 많고 적고의 투자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 비교지만 한번 보시죠.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하고 1억 투자하는 사람, 가처분 소득 차이가 난 거죠. 똑같이 6%로 굴렸을 때요. 1,000만 원은 10년 뒤에 79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고요. 1억 원은 당연히 7,900만 원 정도가 나니까 790만 원은 10년 동안 나봤자 푼돈에 불과하고요. 7,900만 원은 뭐 약간의 목돈이 되겠죠. 만약에 10억이라면 어떡할까요? 10억이라면요. 7억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크지 않고서는 복리 투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투자 원금으로는 복리 효과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투자 원금이 크거나 투자 수익률이 큰 상태에서 장기 투자해야만이 복리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복리 투자 허상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복비용으로 투자 성과가 설사 낮다 하더라도 실질 투자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는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빈번히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투자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면 실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는 저조하기도 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절대로 항상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투자효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절대 이길 수 없는 투자 성과의 기복과 투자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단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확정금리로 장기 투자했을 때만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떤 금융상품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확정금리로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PCO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PCO 효과는요, 명목금리, 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만약에 4%다 이거죠. 그게 명목금리거든요. 명목금리의 뜻은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는 3%인데 인플레이션이 1%다. 그러면 4%의 명목금리를 준다는 거거든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바꿔 말하면 실질 수익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명목 수익이 4%고요.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실질 수익은 당연히 2%가 되겠죠. 하지만 명목 수익이 2%인데 인플레이션이 3%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실질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버는 족족 손해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뒤에 뭐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손실이라는 것이죠. 물가 가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5억 원은 5억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5억 원은 얼마가 될까요? 현재 가치로.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는 3억 7,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는요, 2억 7,680.
그리고 40년 뒤에는 1억 5천으로 뚝 떨어집니다. 90세 되는 시점인 50년 지난 시점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4%로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10년 되는 시점은요, 3억 3,7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년 되는 시점에는 1억 5,420만 원, 그리고 90세가 되는 50년 시점에는요,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모아서 50년 동안 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만 5억 원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4%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7천만 원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복병 때문에 투자 성과가 많이 반감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리 투자의 허상 다섯 번째는요. 투자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펀드를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펀드 같은 경우 잠깐 알아보면요. 펀드는 과거에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2% 3%연 수수료를 뗐습니다. 요 근래에는 이제 1% 약간 상회하는 수수료를 뗍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어쨌든 간에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그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바로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성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는데 그나마도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떼어갈 판이니 실질적인 투자, 복리효과 투자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리투자의 허상 여섯 번째,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투자 감내 시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투자 감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10년, 20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1년, 2년 정도밖에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의 투자 효과가 전혀 발생할 수 없겠죠. 왜 1, 2년밖에 못하냐면요. 바로 그 생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될 돈이 많다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려고 갑자기 돈을 쓰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은 전혀 복리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에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투자 감내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 복리 투자의 효과는 굉장히 많이 반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요. 종잣돈을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에 매달리다 보니까요. 복리 투자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 투자의 허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자 성과 전제 조건은 항상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원금, 종잣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너무 늦게 만들어지니까 투자할 시간이 없겠죠? 가처분 소득. 뭐냐면 번 돈에서 이것저것 생활비 다 쓰고 나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나는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 복리 투자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계속 플러스지만 그 투자는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투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투자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세금하고 각종 수수료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벌어들였던 돈도 전부 다 까먹을 판이 됩니다. 그리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투자 감내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역시 투자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은 이자와 적은 투자 금액으로 최악의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보다 높은 수익률과 보다 많은 소득으로 정말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성공 이유가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많은 소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비록 투자 성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투자 원금이 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복리투자의 신기루, 복리투자의 허상 마지막 편이 되겠고, 복리투자의 신기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